원도심 활성화와 전남 관광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목포역 대개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열차 이용객 편의를 위해 시외버스를 목포역에서 탈 수 있도록 목포역 환승센터 건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영호남 상생협력화합 대축전을 열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낭비 비판을 받았던 한평 황금 박쥐상이 최근 금값이 뛰면서 137억 원까지 그 가치가 올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토부가 전국 노후 역사 개선과 철도 노선 관련 용역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포에서 목포 역사 대개조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목포역의 원도심 활성화와 전남 관광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김은 기자입니다. 목포 원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목포역과 철도시설 부지는 19만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유라시아 철도의 시작점이지만 목포역에서는 이러한 상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데다 원도심을 둘로 분할해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목포 역사 또한 40여 년 전에 완공돼 지금껏 사용하는 전국에서 가장 낡고 오래돼 편의성도 낮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목포시에서는 목포 역사 신축과 철도 시설 재배치 용역을 실시했고 국토부 또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지난 3월까지 목포시 철도 시설 재배치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국토부 용역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목포 역사 대개조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목포 역사 대개조 사업의 핵심은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전남권의 핵심 관광시설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 목포역 개발은 관광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서의 개발과 시민의 소통 공간 그리고 유라시아 횡단 철도 시장역으로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목포역 규모로는 400m 이르는 장대 열차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요즘 이제 철도의 트렌드가 고속화, 그다음에 장대화, 대형화로 되고 있는데 공간적으로 좀 더 크게 좀 확보를 좀 해야 미래의 목포역을 좀 대비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마무리된 국토부의 용역 결과가 알려지지 않은 채 진행돼 다소 맥이 빠진 토론회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목포역 대개조를 하게 된다면 열차 이용객들이 목포역에서 전남 다른 시군으로 갈 수 있는 편리한 교통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외버스를 목포역에서 탈 수 있는 목포역 환승센터 건립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평일이지만 KTX를 타고 목포에 도착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목포 이외 전남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려면 다시 목포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택시로는 10분, 버스로는 20분 떨어져 있다 보니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시간 전략되고 막 또 목적지에 갈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죠. 일부 시외버스는 하루 2차례밖에 없다 보니 열차를 타고 온 관광객들이 버스 터미널로 가서 다시 시외버스를 타기까지 시간을 맞추기가 빠듯할 때도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목포역에서 곧바로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고속버스를 제외한 목포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는 시외버스 출발센터를 새롭게 목포역에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시외버스가 목포역에서 출발해 터미널을 거쳐 전남 다른 시군으로 가는 방안이 있습니다. 시외버스를 어떤 방식이든 목포역에서 탈 수 있도록 하는 환승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제 목포 여기 이제 좀 이제 대개조 사업이 또 계획돼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또 변경도 될 수 있습니다. 목포역 대개조 사업이 본격 시작된 이유가 아닌 지금부터 열차 이용객 교통 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오렌지 윗수염 붉은 박쥐, 일명 황금박쥐가 발견된 것을 기념해 15년 전 한평군이 순금으로 상징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산 낭비 사례 논란이 됐던 황금박쥐상이 최근 금값 상승으로 가치가 상승해 화제입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한평 나비 대축제 기간에는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동굴 모양의 전시관 중앙에 날개를 펼친 황금박쥐가 빛나고 있습니다. 가로 1.5m, 높이 2.1m 크기로 내부는 281kg의 은으로 외부는 162kg의 순금이 사용됐습니다. 최근 금 시세를 감안하면 재료 가치만 137억 원에 달합니다. 황금박쥐 상이 제작된 것은 지난 2008년, 이보다 10년 전인 지난 1999년 한반도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황금박쥐 집단 서식지가 확인된 이후 생태 보전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한평군이 만든 겁니다. 그 162마리의 그 2마리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순금 162kg 구입해서 황금박쥐 조형물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금값으로만 25억 원을 사용하면서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받기도 했지만 금값이 오를 때마다 황금박쥐상 가치가 덩달아 오르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4년 전에는 3인조 절도범이 황금박쥐상을 노리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매년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지금 시세의 가치를 산정을 하고 있고 제가 현재 가치로 지금 137억 원 정도.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황금박쥐상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한평 나비대 축제 기간에 한평 엑스포공원 황금박쥐 전시관에서 일반인에게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평군은 앞으로 관광객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안전한 상설 전시 장소를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영호남 상생협력화합 대축전을 마련했습니다. 두 광역자치단체는 앞으로 의료 문제 해결과 농업 대전환, 지방자치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영호남의 화합과 상생 협력을 위해 순천에서 만남을 가진 전남과 경북. 두 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는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격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올해 경실련 조사에서 전남과 경북은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나란히 이름을 올린 상황. 두 지역의 연간 의료비 유출 규모는 무려 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10월 수도권, 지방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던 전남과 경북은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정부와 국회, 의사협회 등을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섬 쪽에 가면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도립 병원에도 의사가 없어요. 계속해서 정부 의정협의체 요구를 하고 있고. 전남과 경북의 근간인 농업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규모화와 스마트 체제가 갖춰지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며 두 지역의 협력을 통해 농업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100헥타 이상을 몇 군데 모아서 공동으로 영농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적어도 현재보다 생산이 한 3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농법을 만들어서. 김 지사와 이 지사는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로 옮겨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 중심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낙동강을 왜 중앙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관리해야지.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내려오는 지방시대. 중소기업 업무도 그렇죠. 환경청 업무도 그렇죠. 또 노동부서 업무도 산업안전 재해 일어나면 시도지사들이 먼저 달려갑니다. 그러지만 아무 권한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의료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전남과 경북은 상생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영호남 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줄곧 논란을 샀던 전광록 목사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등의 망언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광주역 앞에 사람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집회를 열고 있는 전광훈 목사와 그의 추종 세력이 광주를 찾은 겁니다. 그동안 5.18과 관련한 폄훼 발언을 쏟아냈던 전 목사는 광주에 와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임을 김일성인이 부르지 말아야 하고 광주 사태가 북한군의 소행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폭동은 전문적 선동꾼에 의하여 발생하였지. 너희들이 부르는 님의 행진곡에 그 님이 누구야? 그 님이 누구냐고. 그 님이 김일성이야, 김일성.
전 목사는 또 전두환이 회고록에서 주장했던 대로 5.18 당시의 헬기 사격을 부정하면서 실제로 헬기를 동원해 사격을 해보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은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내가 주장하겠습니다. 똑같은 헬기를 가져와서 한번 그 빌딩 그 자리를 향하여 사격을 한번 해보자고. 5.18 단체는 전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와 5.18 왜곡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해당 기관에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5.18 43주년 기념일을 3주 앞두고 광주를 찾아 광주 항쟁을 폄훼하고 왜곡한 전광훈 목사의 발언에 광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목포 MBC가 연속 보도한 700억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은밀한 관행에 한국기자협회 제391회 지역 취재 보도 부문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세금으로 책정되는 전남도청 사무관리비가 상식을 넘어선 방식으로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끈질기게 취재 보도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목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목포시 의회 의원 연구단체 목포 맑음은 보건의료와 돌봄 종사자를 위한 더 좋은 일터 만들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는 초고령 사회 지역 기반 돌봄의 사회 보장 어디서 시작할까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고 돌봄 노동의 여성 집중화, 성평등 정책과 돌봄 등 5개 주제에 대한 지정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전남 15개 보훈단체가 전남의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보훈단체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의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매년 70만 명의 도민들이 원정 진료를 떠나고 의료비 유출만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며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전남 지역 개별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5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남 개별 주택 가격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정책이 반영돼 지난해보다 2.55% 하락했고 시군별로 보성군 3.18%, 곡성군 3.16%, 완도군 3.14% 순으로 높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개별 주택 공시가격은 22개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위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 룰을 담은 특별당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총선 입지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당 개혁, 정치 개혁을 바라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과 광주 전남 정치개혁연대 등은 기득권 보장, 퇴행적 조항으로 가득 찬 당규 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